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었죠.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달라. 이 말의 함의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대변인이 아니니까 뭐 예.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당이 너무 강경 보수의 입장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냐. 뭐 조금 이따 하겠지만 김민수 의원 같은 그 최고 같은 경우는 예.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통령 부부를 빨리 석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적 상식이나 민심에 맞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압도적인 다수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구속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데 우리 당이 그 여당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당과 싸우려면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가 기댈 곳은 국민의 여론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얻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그건 네모난 동그라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상식과 민심에 따라서 당을 좀 운영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 축하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늦었지만 뭐 일단은 당의 대표로 당원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특히 장동혁 대표는 조금 더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예. 그러니까 그 뭔가 이거 당 대표가 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유의미한 성적을 내야만 자신의 정치력도 살아나고 또 자신의 그 대표로서의 지위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계속 화제가 되는 게 앞서도 우리가 토론에서 중수청이었는데 저는 중수청이 제일 핵심인 겁니다. 중수청이 여기에 중수청은 중도 수도권 청년 세대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중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열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 전체 국회의원 122석인가 그런데 국민의힘이 20석도 안 돼요. 10몇 석밖에 안 됩니다. 완패한 거죠. 이래가지고 일당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청년 세대 최근 들어와서 물론 뭐 민주당도 썩 높은 건 아니지만 한때 그 이준석 대표 있을 때 높았던 청년 세대 지지율도 다 까먹고 이제는 민주당보다 더 낮은 걸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고민이 많은 거죠. 근데 반면에 이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 회의에서는 그 당원 게시판 문제하면서 이거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를 거의 징계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했고 방송 패널도 언급했습니다. 예, 방송 패널도 이제 정리해야 된다, 예. 뭐 징계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또 그 갑자기 또 윤석열, 김건희 석방하라 이런 얘기가 하면 글쎄요, 과연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한 소위 중수청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 대선 모든 중요 선거에선 여기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러면 제일 어려운 수도권에서 한번 직접 도전하면서 그런 주장으로 해서 과연 당선될 수 있는지 강북 지역이 어디 도전을 해보면서 자기가 과연 좋은 그런 대구 경북이 아니라 강북 지역에 소위 민주당 텃밭이라는 데 가서 이런 주장 갖고 당선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 언급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거 당 지도부와 합의된 의견은 아니다. 논의가 없었던 사안이다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뭐 패널 얘기 또는 게시판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주 최고위원회가 끝나고서는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른바 극우적인 발언이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수석 대변인이 조금 주워 담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 해봤잖아요. 예. 최고위원 회의 열리기 전에 티타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이제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런 정도의 얘기를 하려면 당대표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아, 예.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파장을 불러일으킬 게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그건 좀 이렇게 좀 톤을 다운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음에 하시면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당 최고회의에서 뭐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러면 그 당이 뭡니까? 콩가루 당이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티타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 얘기는 저는 좀 놀랐어요. 워낙 돌출적이고 워낙 강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저 얘기를 안 하고 했다면
누가 얘기한 대로 지금 당 대표를 좀 우습게 여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박성훈 또 대변인이 상의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의 이제 견제 내지는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장들 좀 한번 만나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선거라 수도권에서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꽤 많이 당선됐습니다. 자치단체장에. 지금 그분들이 저런 얘기 듣고 앞으로 1년도 채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그 지역에서 표를 얻고 자기를 한번 신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 과연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지자체장들하고 면담을 해서 수도권에 지자체장들이 최고위원님 정말 잘하시고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한번 그분들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민수 최고위원을 제명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황명선 최고위원은 내란 정당의 끝은 해산이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해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개혁파도 두루 살펴야 되는 분위기가 됐는데도 이렇게 돌출 발언이 나오니까 고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에는요 김재원 최고가 예. 그 최고위원 당선된 다음에 전환길 그 당시에 목사를 찾아가서 5.18 관련 발언을 정광훈 정광훈 예. 전환길인데 성의 같으시니까 예.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5.18 관련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때 뭐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막 나왔고 결국은 조금 지나다가 사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최고위원들이 그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해서 물러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저거는 전혀 우리 어떤 당의 그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에 혹은 앞으로 향후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부 전체가 대부분은 어떤 그 강성 우파적 성향의 당원들에게 소구를 해서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거를 비판할 수 있을까? 글쎄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좀 중도적인 어떤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문제고 수도권의 당협위원장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치르자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그 표심에 부응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경선 때 그 당내 선거의 여진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미 경선은 끝났습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는 이제는 다가오는 6월 지방 선거에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저희도 사실 당이 안 좋을 때 선거가 패배할 때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바닥 열심히 뛰고 있는데 중앙의 지도부에 누가 한마디 하거나 뭐 행동 잘못해가지고 산 떨어뜨린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거의 울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수도권의 자치단체장들 또는 뭐 그 지방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런 발언 할 때마다 내가 열심히 바닥에서 뛰고 사람들 설득하고 나면 저런 발언 하나로 그냥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 현장에서 열심히 영업사원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큰 무슨 갑질 문제 일으킨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뭐 돼요. 옛날 우리 그 무슨 치킨 뭐 그 사장님이 엄한 이상한 행동 해가지고 아무 관계 없는 현장의 점주들만 피해보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죠. 우리 지난번 총선에 뭐 대파 파동이니 무슨 뭐 호주 대사니 그럴 때 그 의정 갈등 그때 뭐 다 봤잖아요. 20% 정도 앞서던 지지도가 하루아침에 한 몇 주 지나고 나더니 그냥 바닥으로 폭락하더라고요. 예. 이 인물 방금 아까 전광훈 목사와 헷갈린 전환길 씨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방송에서 자신에게 인사청탁이 들어오고 있다. 벌써 뭐 공천 관련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치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문제적 발언인 줄 모르고 하는 걸까요? 왜 이런 발언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환기 씨와 가까이 하다가 우리 당이 정말 벼락맞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벼락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우리 당을 새카맣게 태워버릴 숫덩이를 만들어버릴 여론의 비난 그리고 국민적 그 질타 이런 것과 그리고 또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분은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그때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이라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당 대표한테 청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분은 대놓고 나한테 지금 청탁이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얘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 저분은 이제 그 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장했던 뭐 부정선거, 뭐 그 중국 간첩들이 무더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는 얘기를 무책임한 얘기를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뒤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 그리고 나한테 잘못 보이면 대통령도 될 수 없고 뭣도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저 발언들이 우리 당을 아마 큰 곤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빨리 잘라야 되는데 못해요. 빨리 잘라야 된다. 마지막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한 사자성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고자대란 말이 있어요. 스스로 그 높고 스스로 크게.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씨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당 대표도 만들었고, 내가 최고위원도 만들었고 이런 식의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공천하고 인사청탁한다 하라는 말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앞으로 저런 방식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광역자치단체나 뭐 주요직을 자기가 마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서면 정말 저는 국민의힘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떨쳐낼 수 있을지 억지로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을지 국민의힘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